이번 선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특징 중에 네. 하나가 정말 이게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20대와 30대가 예. 완전히 돌아섰어요. 예. 저 그 방송 3사가 출구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야 정말 20대 남자 18, 19, 20를 포함해서 20대 남자가 박영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응답이 22.2% 그리고 그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는 게 72.5%였습니다. 근데 물론 여자는 좀 다릅니다. 여자는 44%가 박영선 후보를 지지했다고 그러고 40.9%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고 그래서 대개 보니까 지금 그 전 연령대 중에서 20대 여자와 그리고 40대 남자만 이 박영선 후보를 더 지지하고 나머지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남녀 구별 없이 다 오세훈 후보가 잘 됐다고 지지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수치가 놀랍잖아요. 예. 20대 남자들이 20%만 박영선 씨 후보를 지지하고 한 70% 이상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못했죠. 뭐 이제 선거 막판에 그 20, 30대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네. 거의 뭐 저희 당을 정말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걸 금기시하다시피 했던 그 세대가 그렇죠. 저희 당 유세차에 올라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하는 걸 보고서 이거는 뭔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들긴 했는데, 저는 진짜 예, 동원 안 된,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로 여러 번 현장에 나가봤잖아요. 예, 그 생생한 목소리 그렇게 듣는 거, 예, 대개 보면 동원된 사람들과 동원 안 된 사람들이 예, 이게 계속 보다 보면 티가 나거든요. 예. 티가 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야 우리 20대들 이렇게 똑똑한가? 예, 정말 평생 거의 이제 60에 근접해가는 저도 야 저렇게 할 얘기들이 가슴에 쌓여 있었는데 그걸 참고 있었구나. 예. 아버지 세대인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 20, 30대가 우리 역사상 제일 똑똑한 세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일 스마트한 세대입니다.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제일 정말. 스마트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가장 스펙이 뛰어나고 네.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했고, 그래서 역사상 가장 경쟁력 있고 실력을 갖춘 세대가 20, 30세대인데 네. 가장 불행한 세대가 이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대학을 나와도 그렇게 스펙을 쌓아도 번듯한 일자리 하나 가질 수가 없고 그냥 단기 알바를 전전해야 되고 정부가 맞아요. 주는 뭐 이렇게 쥐꼬리 같은 보조금, 지원금 받으면서 겨우겨우 생활해야 되고 결혼도 할 수가 없고 결혼해도 애도 낳을 수가 없고 집 가질 꿈도 이미 다 날아가 버리고 미래가 없는 정말 불행한 세대. 이 정권에 의해서 저주받은, 그러니까. 저주받았다고 느끼는 그런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똑똑한 세대, 그리고 가장 교육 많이 받은 세대, 예. 그리고 가장 꿈이 많아야 될 세대. 그 세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세대. 가장 절망적인 세대가 되고 가장 일자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서 전전해야 되는 세대. 알바도 면접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선택돼야 되는 세대가 그런 돼버렸어요. 세대. 그 다음에 결혼도 하기 두려운 세대. 애 낳기는 꿈도 못 꾸는 세대. 집? 그거는 586 세대 다 가져가고 나는 이제 아무리 여기서 월급 받아서 한 100년쯤 저금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명이 늘어날 테니까 한 100년쯤 일해서 집 한 채 장만할까 하는 그런 세대. 그렇게 된 세대. 그런 세대들의 분노. 그래서 이해가 되네요. 그런 지금 20, 30대가 21세기 보릿고개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보릿고개 시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보릿고개에 벌이도 없어가지고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그냥 보냈던 그 불행했던 비극적인 그 시대가 가장 빛나야 될 가장 뻗어가야 될 이 21세기의 20, 30대가 그 세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그게 이번에 맞아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노로 표출된 것이 맞아요. 그들의 현실, 그들의 미래와 실제 문재인 정권이 주는 현실이 너무나 이 극과 극의 차이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20, 30대 세대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문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율이 80% 90% 나왔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지지적인 지지 그 속에는 기대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우리 세대의 꿈을 이루어줄 대통령 그 정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일자리 하나 해결 못하고 경제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그때부터 하는 일이 말로만 다 그냥 좋은 말만 그냥 다 번번지르르하게 하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예. 기회는 평등하고 예. 과정은 공정하고 예.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한 말씀하셨잖아요.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여주겠다. 그렇죠. 그 이상 국가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20, 30대들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인국공 사태 있잖아요. 예. 인천국제공항 사태. 그러니까 요즘 20대들은 그거더라고요. 굉장히 쿨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기하면 야, 세상이 전부 다 평등하다는 얘기 난 믿지 않아. 예. 그럼 어떻게 평등하니? 사람이라는 게 다 태어날 때 더 서로 다르게 태어나고 내가 황인종으로 태어나거나 누구는 백인종으로 태어나거나 흑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어떤 특정 시대에 태어나기도 하고 뭐 건강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다르게 그런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하는 게 아니라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차이는 필요한 거다. 예. 근데 기회는 공정하게 줘야 되고 그리고 예. 그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무슨 인국공 사태 보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거기서 뭐 그런 분들을 편협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시험 치거나 공부하는데 그냥 갑자기 대통령 한번 왔다 갔더니 그분들을 다 바꿔준다? 그걸 바꿔준다? 예. 그리고 뭐 조국 씨의 딸 그 조민 씨 같은 경우도 누가 봐도 그걸 지켜보면 야, 나는 부모가 무슨 스펙 나 그렇게 꾸며주지 못하고 표창장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시험 보면 이게 오픈북이라고 그래서 국제전화에서 그 답안 알려주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뭐 가붕계, 가재 부모, 개구리로 사는 것도 행복한 세상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식들은 욕 만들려고 그렇죠. 불법 편법을 다 동원하고 온갖 불법 편법을 하면서 예. 586이에요, 이게.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뭐 공약의 이행이라고 그러면서 막 밀어붙일 때 제가 그때 그 여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상은 좋지만은 결과는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빼앗아가는 거고 미래를 빼앗아가는 거다. 정규직 되는 건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그만큼 취업 준비 세대들한테서 일자리를 이제 빼앗아가는 거다.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막는 거다. 그거 생각해야 된다. 무조건 할 일이 아니다. 그 세대에게 열려 있는 문대로 그대로 지켜주고 그 틀 안에서 비정규직 가운데 자격이 되는 사람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지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큰 문제를 그렇죠. 생긴다고 했는데 그게 시작이 인국공 사태잖아요. 그러니까요. 인국공 사태. 이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하는 네. 도와주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게 놔두고 간섭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그냥 놔두고 스스로 잘 하니까 놔두고 스스로 잘 하기 힘든 중산층과 서민 다수의 대중들을 위하는 정당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삶의 고민과 좌절을 겪는지를 아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뭐 다 그 중산층이나 그 서민 출신이어야 된다고는 고집하지는 않지만 뭐 잘 사는 집, 좋은 집안 배경에 또 이게 정치할 수 있지만은 그 대신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지만은 직접 간접으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수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필요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남들의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의 당이 돼야 된다. 그다음엔 뿌리 있는 당이 돼야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선관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사실 상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게 규제 대상이 되나라는 것들을 마구 규제를 했는데 예를 들면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그렇게 쓴 문구를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런 단어도 쓸 수가 없다. 이게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
아니 내로남불이나 위선이나 무능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단어가 돼버린 그런 용어인데 예. 쓸 수가 없다고 하고 국회에서는 야당이 아니 그럼 내로남불하면 민주당이 떠오르십니까? 그랬더니 정관희 사무총장이 네 국민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의 극치는 선관위가 결과적으로 유권 해석으로 예. 민주당은 무능한 정당이고요. 민주당은 위선적인 정당이고요.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입니다 하고 유권 해석을 내려준 결과가 돼버렸어요. 선관위가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은 예. 저쪽을 도와주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준 셈이 됐는데 이거는 그 선관위 책임자를 코드 인사할 때부터 이미 예견됐고 우리가 예고했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했던 일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원 9명 중에서 7명이 그 쉽게 얘기하면 한쪽에 예. 있는 이쪽 지지를 그것도 하시는 분들이라고. 거기에다가 삼박자예요. 그거에다가 선관위원장 노정희 대법관을 선관위원장을 앉혔는데 우리법연구회죠. 법원 내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노정희 위원장은 비상근인데 예. 상근하면서 실질적으로 선관위를 책임지고 가는 책임자는 선관위원인데 예. 조혜주 상임 선관위원이 예, 예. 사실상 선관위 책임자인데 예.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캠프 출신을 계속 갖다가 캠프에 있던 사람을 사람을 선관위 선거 책임자로 선거 앉힐 심판으로. 때부터 그런 앉히는 사람은 그 선관위를 이 사람을 통해서 사조직화하려고 권력의 사유화,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생각,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앉힌 거고, 그걸 받아들인 그 상임위원도 가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런 게 내 미션이다, 내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선관위가 이때는 과거에 지켜왔던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중립성은 이미 다 무너진 상태고, 일선에 있는 그 위원들은, 일선에 있는 직원들은 똑같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위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미 선관위는 국민들이 보내줬던 지지, 신뢰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그 조혜주 선관위원이 주호영 그 원내대표하고 질의응답하는 걸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예. 정말 기자하면서 저렇게 거만하게 대답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때 당시에 깜짝 놀랐던 내 게. 뒤에는 대통령이 있고 정권이 있다. 이 생각이죠. 이래도 그러니까.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이게 공정한 겁니까? 그런데 그냥 느낌이 뭐냐면 그래서요. 뭐 이런 듯한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라는 그 본인이 어쩌라, 그렇게 어쩌라 대답을 안 같은 하셨지만 예. 그와 비슷한 뉘앙스가 사람이라는 게 대화할 때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뉘앙스를 보면서 저분들이 정말 저런 선관위 저래도 되나? 책임자는 없었습니다. 저래도 되나? 어쨌든 네. 양쪽에 공정하게 양쪽이 이제 심판이니까 이쪽에서 선수가 막 항의를 하면 나 반칙했는데 왜 반칙 휘슬 안 부세요? 라면 심판이 되게 아이 내가 잘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달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이게 정상적인 거고 선관위도 당연히 그래야 되거든요. 양쪽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얘기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하지만 좀 참아주세요. 저희가 보기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뭐요? 이렇게 나오면, 이 얘기하는 사람이, 이게 뭐지? 이 심판이 도대체 누구 편이지? 심판이야, 선수야. 그렇죠. 예. 이 심판이야, 선수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그랬던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정판이 선거 직전에, 투표 직전에 오세훈 후보 부인이 세금을 더 많이 냈는데, 그걸 다 붙여놨죠. 많이 낸 걸 신고를 안 했다고 붙여놓은 거. 음. 그러니까 내용 꼼꼼하게 안 읽어본 사람은 이 세금 오세훈 빼먹었어? 후보가 탈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 예.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오히려 역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들